안녕하세요. 마이스톤 H입니다. 다른 분들 요청도 많이 있으셨지만 시황이 좀 급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오늘은 파형 분석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이 발산을 하고 있어요. 주요 저항 구간인 0.348을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반등,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축소한다는 말 자체가 시중에 돈이 말라간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이 불어진다. 이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기는 더 먼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은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네. 지금 저희 딱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죠. 패드와치 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기준으로 275에서 300bp가 53%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 전에 47%, 일주일에 55%, 지금은 53%예요. 계속 이 구간에서 놀고 있죠.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probability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두 번 한 이후에는 0.25%씩만 계속 올리다가 325에서 350bp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내년 중순까지죠.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금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직 시장은 2단계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 2단계까지 오지 않았는데 시장이 벌써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꼬꾸라지고 있죠. 미국 증시나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이 나빠지는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거의 여기가 정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올 금리 인상, 이런 금리 인상을 대비하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충격이 어떤 뉴스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대, 파란색 추세대를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놀고 있다는 말은 국내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선만 보게 되면 장기 추세대죠. 95년 전후로 해서 2008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윗선에서 내려오는 장기 추세대가 현재 쭉 내려오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도 상단을 조금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단을 거의 한번 닿을 뻔했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돼서 다시 올라간다. 그럼 조만간 상단을 한번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통과하진 않을 거니까요. 달러가 너무 강하고 한국 돈은 약하다. 그런 거에 대한 반증이 될 겁니다. 한국에서 돈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시황은 여기 있는 증시죠. 증시는 떨어질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삼성전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좋지 않아요? 코스피 200이 1.8% 떨어졌는데 삼성이 1.95가 떨어졌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죽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미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한번 크게 올라가든가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 보시는 장기 하락 추세들을 한 번, 두 번을 테스트하겠죠. 한 번 테스트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테스트하고 두 번 테스트해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큰 추세대가 상승 추세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두 번째 옵션으로서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바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충격이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보조지표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200을 가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원래 말씀드렸을 때 이런 식의 주황색 파동을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4파로 보이는 지점과 5파로 보이는 지점이 훨씬 낮아요. 파형 분석에서 이게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지금 이 점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아래서 절단이 되어버렸어요. 잘렸단 말이죠. 이만큼의 매수세가 공백이 생긴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파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은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오는 절단이라는 형태예요. 절단. 말 그대로 잘렸다란 말이죠. 현재 보시게 되면 파형이 맞다면 1파, 2파, 3파까지 나왔어요. 물론 내일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서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든다면
아직까지는 3파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다면요. 이렇게 되면 5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은 5파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올라왔다가 내려온다면 여기서 5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가 진짜 큰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제가 옵션을 이렇게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큰 3-3파가 나오는 옵션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이 옵션 자체가 길게 늘어지는 옵션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큰 조정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이 옵션의 가능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저는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죠. 이번 주 급격한 하락을 하면서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달 보실까요? 이게 며칠이었는지 4월 5일에서 4월 27일까지 4월 5일이 여기죠. 4월 5일에서 여기입니다. 27일까지 거의 여기에 이만큼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 퍼센테이지가 얼마였죠? 대략적으로 6% 정도 떨어졌습니다. 2주, 3주 만에 6% 정도 떨어졌어요. 그 말은 지금 현재 내려오는 파동 자체가 그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다시 이 저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5파를 만들고 조금 반등을 한 이후에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3-3파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걸리는 곳이 30년 정도의 장기 추세대죠. 녹색으로 보이는 이 장기 추세대의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을 중심으로 현재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좀 더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지지 구간이라 할 수 있는 66,700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서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캔들봉을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를 만들었던 주차들과 달리 이번 주는 지금 현재까지 음봉입니다. 즉 매도세가 훨씬 강하다.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음봉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줬던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다면 여기가 3-3파 강력한 3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에요.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코스피 200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번 주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까지도 더 떨어져서 5파를 만들고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확실히 이제 시장이 꺾여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조금 헷갈려요.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아닐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조정 파동으로 내려오는 3파가 나오고 다시 5파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파동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파형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한국 시황을 보고 아마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간다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가 4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4파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현재 5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5파가 한국 시황처럼 짧게 나왔다. 짧게 나와서 갭도 메우지 못하고 5파가 이 구간을 메우지 못하고 상승의 여력이 없어서 5파를 다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양봉의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간을 현재 크게 넘지 못한다면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파형 형태와 이곳의 형태를 봤을 때 파형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208 정도를 하회하는지 하회하면서 기존에 만들어뒀던 여기 갭 구간이죠. 갭 구간을 채우면서 내려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나스닥, 한국시장 모두 다 생각보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기존에 생각했던 이런 식의 큰 상승과 반등, 짧은 반등과 그게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형태의 큰 N자 형태는 힘들 것 같고 현재로서는 잘해야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하락이 어디까지 12,208까지인지 그 이하까지 어디까지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N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정 형태가 꽤 많습니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즉 하락의 형태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서 기존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12,208까지도.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이 한국 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들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두 시장 모두 절단이라는 형태가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파행 형태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형태가 조금은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일단 다른 시황들은 지금 유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가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가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조정이 일부 끝나고 마지막이 여기가 아닐까,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행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형태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면 기존 저점인 117.13을 오늘 하회 돌파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게 마지막 상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끝이에요. 여기서 정말 끝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내일쯤에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를 하시려고 할 때는 매수와 매도 시점에 대한 비율과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굉장히 이번 주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인버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매입과 매도 시점 그리고 시나리오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